일반대 삼성병원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참 제목이 기네. 휴대폰. 열어줄 거야. 버스 캠퍼스. 어디쯤에 있는데? 그 모아놓은데 캠퍼스가. 오른쪽에 플러스 말고. 오른쪽에 플러스 말고 캠퍼스가. 자, 플러스 이로 가요. 자. 멀리 보면 그 서재행시 찍으면 뭐 방송하고. 굿모닝 답사요. 거기 녹화본 아니 안 됐나? 녹화된 게 있나?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새벽이고요. 미국 시장부터 돌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많지 않습니다. 짧게 끝낼 겁니다. 미국 시장 지금 전체 시장 올랐습니다. 어제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그 영업소를 1.8%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런 기업들 많았지만 내일 아침에도 이럴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 올랐습니다. 그때 시점으로 비교하면 다 올랐습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10년물이 0.0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0.18% 정도 올랐으니까 이건 뭐 오른 것도 아니죠. 흉흉한 그 뉴스에 비하면 전혀 오른 게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주말부터 무디스 관련된 거 걱정하지 마셔야 된다고, 또 하루살이 인생으로 파는 것들 이제 프리마켓에서 사실은 출조갈 찬스였다고, 비중적인 그분들 늘릴 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일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좋은 기회였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금값 조금 올랐고요. 1% 정도 올랐으니까 뭐 리스크의 전조기가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1.3%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조금 좀 올랐고, 우리 수업할 때 마이너스 3%, 4% 이랬어요. 좋은 찬스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름값도 조금 올랐고요. 62불. 달러 지수는 100이고요. 아이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큰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은 베타가 큰 종목들은 조금 내렸습니다. 내려도 우량주들은 뭐 엔비디아 풀었습니다. 그래서 펠란테가 2.6% 내렸는데 한때 뭐 122불까지 프리마켓에서 갔는데 126불이면 훌륭하죠. 스포티파이 오늘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62불인데 장중한테 669불까지 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가 아니에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58불. 글로벌 시가총액 넘버원 기업
40불 이렇게 그렇게 가서 좋았고요. 마처앱이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고 11.3% 14% 정도 내려서 조정을 받는데요. 이러면 여기서는 많이 안 내릴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테슬라 2.4% 내렸고요. 암몰딩스는 우리 공부기업이 아니죠. 이제 2.9% 내렸는데 퀄컴이 CPU 시장에 진입한다는 그 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조금 내렸고요. 아마존 조금 올랐고요. 애플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엔비디아 GPU 렌탈 서비스하는 코어위브도 7% 올라가지고 8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처음에 IPO 할 때도 꾸준히 말씀을 이런 기업이 IPO 해요. 근데 그때 재미없었어요. 이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가 푸틴과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그래요. 휴전 협상에 돌입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죠. 어쨌든 라인 메탈은 오늘도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ADR들 다 좋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들 원전 회사들도 조금 반짝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이제 소폭 강세, 그러니까 기대한 것보다는 엄청 나이스한 거죠. 저번에 2023년에 8월에 피치가 신용등급 내렸을 때는 장이 그래도 1.5% 정도 내렸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뭔 일 있어? 이러면서 그냥 보합입니다.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오랜만에 단기 주가도 하나 맞췄습니다. 아이고 신통방통해라, 재영이 잘했다 이러면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요금 88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난 시간은 보면 특별히 움직이는 게 안 보이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뉴스 시작합니다. 러우 전쟁 긴 휴전 협상이 이제 막 시작했어요. 여기 뉴스 제목만 놓고 보면 금방 휴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협상을 3년이나 걸렸고 이제 위로 정상간 2시간 통화했다 그래요. 그죠? 이거는 평가해 줄만해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니. 그리고 이제 트럼프야 워낙 이제 무조건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평가는 들을 필요가 없고, 이제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푸틴이 이제 트럼프는 뭐 이제 협상 잘 되면 러시아 돈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가 제일 중요한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뭐라고 그랬냐 하면, 통화 후에 적절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장 휴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기자가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 중단과 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저도 우크라이나 위기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우리는 평화로 나아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을 찾았다가 아니고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 정치적인 그 레토닉인데, 워딩인데, 뭐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겠다도 아니고 이거를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와서 또 한번 설명해봐 이러고 다리 딱 꼬고 그리고 어디 와서 한번 두드려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해당 각서에는 분쟁 해결의 원칙,
평화협정 체결 가능 시기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관련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 일정 기간 휴전도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게 조건부예요 지금, 그죠? 뭐 적절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 그때부터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고, 또 여기 가서 각서를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데 해당 각서에는 분쟁 해결 원칙과 평화협정 체결 가능 시기 등이 명시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또 푸틴은 중요한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최대한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고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진짜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게 또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위기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나토의 동진입니다, 그죠?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들이 다 나토에 가입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문제를 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휴전이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협상에 대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 전부 다 그냥 레토릭이죠. 당장 뭘 하겠다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진행하는 직접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지하고 지원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건 좀 진전된 거죠. 이번 통화는 매우 내용이 풍부했고 매우 솔직한 대화였다. 내 생각에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한다고 통화 소감을 밝혔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푸틴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한 단계 진전, 앞으로 갈 길은 멀고 그런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게 좋은 뉴스, 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방산주가 또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전혀 오히려 전 세계의 방위비는 더 증가되고 있고요, 펀드멘탈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에 따라 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국에 지표 나온 거예요. 4월달 산업생산 시장 예상치보다가 좀 잘 나왔어요. 원래는 많이 꺾일 거로 봤어요. 4월달은 미중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유예가 안 된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1% 증가했다고. 이런 3월의 증가율 7.7%보다는 1.6포인트가 낮았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 5.7은 상회했다고요. 관세 전쟁이 막 시작됐고 이때는 합의도 안 된 때라서 중국의 4월 산업생산은 생각보다는 매우 나이스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는 좀 저조했고요. 컨센보다는 조금 저조했는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5.1% 늘었고요. 3월 증가율보다는 둔화된 5.9%보다는 둔화됐다고. 시장 예상치는 5.5에도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업률은 5.1.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냐면 2.7, 2.8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실업률이 5.1. 도시화가 많이 진전될수록 라면이 많이 팔린다고 봅니다. 시장은 고율 관세 여파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했는데 실질적으로 4월이 가장 최악의 관세를 문 145%의 관세를 문 달이었는데도 의외로 조금은 산업 생산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어쨌든 추가적인 악화를 막으려면 관세 협상을 잘 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죠? 110% 관세율이 낮아졌으니까 조금은 지표가 낮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영국과 EU가 다시 밀착한다고. 이건 그냥 쉬운 뉴스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브렉시트 했다가 다시 슬금슬금 EU 쪽으로, 그리고 EU도 영국 쪽으로 서로 쓰담쓰담 분위기다.
5년 만에 관계를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경협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양 국가가 국가라고 그러는 거 같다. 영국하고 EU가 합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안보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 그 수산물 조업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방위산업에 대한 영국이 유럽의 방위산업에 좀 숟가락 얹고 이런 것도 했다고 그러고요. 이번 추가 협정을 또 한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적이 생기면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기면 이제 이웃끼리 뭉치게 되죠. 네. 근데 참 제일 살면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가까이 있는 이웃이죠. 가까이 있는 이웃이 가장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게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눌 게 많죠. 다음입니다. 중국과 유럽이 또 다시 1차 가고 있다고 왕이 외교장관이 덴마크, 독일, 폴란드 외교장관하고 연쇄적으로 회담하거나 혹은 통화를 하고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이제 이번 주에 영국에 온다고 그러고요. 현재 덴마크의 외교장관이 중국에 와 있고요. 중국은 이제 덴마크는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린란드를 미국이 자꾸 탐을 내니까 중국하고 이번 기회에 점에서 덴마크와 중국이 또 서로 더 쓰담쓰담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독일 주를 좀 봐야죠.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와 산업기계 그 관련해서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중국도 유럽하고 잘 지내는 게 미국에 대해서 그거 봐 너네 우리 자꾸 그래도 우리는 글로벌에 외롭지 않아 지난 데가 많아 이렇게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겠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어요.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이고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회사로 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젠슨항이 컴퓨텍스 2025 행사에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야의 AI가 적용될 10년 후의 미래를 그리는 항 사장은 엔비디아 역시 단순한 칩이나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서 인프라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산업혁명 때 우리 석탄, 그 다음에 도로망, 뭐 이런 또 비행기 날아다니는 망 이런 거였다면 AI 세상의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가동케 하는 대규모의 어떤 전력 공급 이런 것들이 전부 인프라가 되고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거, 연산량을 증가시키는 거, 또 그거를 들고 다니는 거, 작은 컴퓨터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모든 게 이제 또 뭐 로봇에도 적용되고 앞으로는 AI 세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의 젠슨항은 인프라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그래서 더더욱 엔비디아에 대한 장기 전망이 아주 공고해지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기조연설에서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 공장으로 규정한 뒤에 엔비디아는 이제 AI 팩토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선언한 거는 처음이었고요. 사람이 생각을 정말 세상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진짜 젠슨항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3억 달러 규모의 칩 시장을 꿈꾸던 작은 회사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시장, 이제는 수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산업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코어웨이브에도 투자를 했는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AI 팩토리가 만들어낸 생산을 토큰이 혁신을 이끌 거라고. 토큰은 언어를 처리한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문자로 이루어진 토큰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만든다고. 피지컬 AI 영역인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도
피지컬 AI는 끝판왕이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이죠. 어떤 토큰이 생성되느냐에 따라 행동과 판단이 달라진다고. 맞는 얘기죠. 이제 우리 고객님들은 이거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토큰이 각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이 토큰 생산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나서겠다고 주요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 AI 전망에 대해서는 10년 뒤 일상 모든 부분이 AI로 통합이 된다. 모든 산업에서 엔터프라이즈용 AI가 사용이 될 거다. 디지털 AI에서 로봇 분야 등 피지컬 AI로 확산된다고. 피지컬 AI로 확산되면 1엑사가 아니라 수천 요타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만과 협업하는 미국 본사에 맞는 새 거점 오피스를 대만에다가 건설하고 정부와 TSMC 등과 함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현지 제조업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다고 대만을 아주 엄청나게 대만을 중요한 거점으로 삼겠다고 엔비디아에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첸슨 양이 9살 때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이제 대만 출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향이 안 보이기도 있고 지금 그런 터라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정말로 훌륭하신 분 아닌가 싶어요. 자기 고향에 이렇게 정말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젠슨아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잔대요. 제가 진짜 저보다가 나이가 1살 많은가 그렇던데요.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요만해요. 거의 우리 그냥 초등학교 교과서 크기 그 정도 크기예요. DGX 스테이션 실물을 공개했고요. 타사 칩과 엔비디아 칩을 연결하는 NV링크 퓨전을 공개했고요. 기업용 AI 전용 서버 DGX 프로 서버도 공개했어요. 자, 멋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신기한 회사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이에요. 테슬라 BYD가 3년 앞서서 레벨 3을 성공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큰일 났다는 그런 뉴스예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중에 BYD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쯤에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읽어드릴게요. 업계에 따르면 BYD가 전 차종에 자율주행 기술을 배포하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대요. BYD의 주행 데이터는 2024년에 하루에만 7,200만 킬로가 쌓였는데 올해는 축적량이 하루에 1억 5천만 킬로로 2배 이상 급증했대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진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곧 돈이에요. 이 쌓여지는 데이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BYD에 대해서 이 쌓여지는 데이터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에 있어요. 모셔널 글로벌 기술 순위가 5위에서 15위로 추락을 했대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해 연말경에 하남 그 춘천 가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시연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에서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협의를 하느니 웨이브랑 협의를 하는데 자율주행을 협의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인 차를 납품하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선택한 돌파하는 수억 마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보면 미국,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 많이 협업이지 그냥 자기는 하드웨어만 만들 테니까 우리 걸 써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많이 말을 이제 아끼죠. 자, 10년간 9.6조 원 투자 샤오미 반도체로 승부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수업에서 샤오미 공부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애플의 M4 칩 말씀도 드리고, 이게 핸드폰 원가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 샤오미의 어떤 칩 개발 소식을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칩 이름이 한글을 직역으로 읽으면 이게 제 한자 실력이 맞으면 현계 011이에요. 이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시안제 01, 영어로는 싱 01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되면 좀 주가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퀄컴이, 다음 뉴스는 퀄컴이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를 개발한다고. 이거는 이제 암 시장이죠. 암의 그레이스 CPU. 그 암이 우리가 암 공부할 때 CPU 시장으로, 모바일에서 CPU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암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센터에 퀄컴도 진입한다는 그 뉴스예요. 자, 그렇게 짧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요, XAI 데이터 센터. 와, 엄청나게 그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엄청 큽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천연가스로 지금 발전을 하나 봐요. 급한 대로. 그런데 가스 터빈을 수십 대를 가동을 하니까 오염물질이 뿜뿜 뿜어서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원자력하고 가스하고, 이제 가스가 가장 빨리 짓죠. 천연가스 발전이. 대신 이제 미국은 가스값이 싸니까 그렇게 비싸게 비용이 들지도 않고, 또 바로 공장이 인근에다 지으면 좋죠. 이제 그리드 비용이 안 들죠. 전력을 운송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옆에 지났는데 주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 전력 생산하는 원리는 그냥 뭘 막 끝없이 회전시키죠. 에너지를 통해서 풍력으로도 돌리는 거죠. 돌리면 거기서 전력이 나오고, 원전도 오르고 모든 수력도 오르고, 전력 발전의 핵심은 회전에 있습니다. 그죠? 불을 가스로 떼든 풍력으로 돌리든, 태양광만 그런 회전 개념이 안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은 직접 이제 태양 그거를 전기로 바꿔주는 건데, 분리시키는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돌리는 겁니다. 그죠? 다 돌려서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요.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죠?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부산 에너블리티가 터빈 잘 만들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든 화력 발전이든 터빈 만드는 회사예요. 자, OpenAI, 구글, 엔트로픽, XAI 대통합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늘 행사를 하고 있죠. 개발자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오픈AI 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도입을 해요 하면서 그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만든 XAI, 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을 돌린다는 그 회사 거도 쓰고, 엔트로픽 거도 쓰고, 구글 거도 쓰고 이렇게 하겠대요. AI 그 에이전트를 대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주가가 심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업 때 이제 오픈AI랑 좀 헤어지게 되면 이 회사의 단기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터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님들은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AI 에이전트의 강자가 되겠다고. 우리 AI 세상에서 에이전트를 제일 잘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또 오픈 AI 모델 제일 잘하는 데는 메타를 광고로 수익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물리적 피지컬 AI 이런 쪽은 테슬라, 샤오퐁, 그 다음 BYD, 샤오미 이런 거를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GM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주 단위로 경제 단위가 가장 크고요. 인구도 많죠.
많죠. 캘리포니아가 말이 주정부지 여기서 한번 결정을 하면 웬만한 나라가 결정하는 것보다 영향이 더 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우리로 치면 진보적인 도시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 세력이 높고 여기에서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기준을 만들면 이 주를 따라서 11개 정도 주가 친환경차 기준을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GM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휘발유차에 대한 규제, 친환경차를 뭐 전기차를 2035년까지 68% 누리고 2035년에는 이비율 100%를 하는 규제를 법제한 게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GM이 폐지 운동에 미국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더더욱 빨리 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참 미국은 참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해가지고 지구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죠. 테슬라 저가차에 중국 배터리 탑재한다고 속타는 LG엔솔, LNF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 그냥 저가 모델 차를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데 저가 모델이 25,000달러 2만 차니까 비싼 배터리 못 달고 LFP 배터리 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추측 기사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됐습니다. 나스닥 선물 1.6% 급락, 암호화폐 일제히 하락, 셀 아메리카 현실화할 듯. 이게 어제 오후 5시 반에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뉴스예요.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그분님들 아닌 다른 분들이 대한민국 투자가들이 시간에서 열심히 팔았겠죠. 지금 팔아도 그때 판 거보다 3%는 비싸게 팝니다. 자,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문 그거 언제 한번 오프라인 행사가 있으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잘 틀려요. 기자들이 뭘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을 잉태합니다. 그죠? 모르면 차라리 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다가오자 지수 선물이 낙폭을 누리고 있고 암호화폐도 하락하고 있죠.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 약 학회장에 셀 아메리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 겁줘서 매매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 편일까요? 이런 분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고객님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예.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를 그 SKT가 관련 법령상 다양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좀도 있었어요. 사실 그 파란 게 옛날에 한나라당 예. 그 당의 색깔이다. 그 말씀도 있으긴 하셨습니다. 아,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당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떤 그때의 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기기문의 의미를 담은 건 아니겠느냐. 별별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어제. 예, 분명히 어제 뭐 많은 해석이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결국은 프로필 사진을 빨간 넥타이로 바꾸면서 다 정리하셨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저 김대식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나란히 찍은 사진에 빨간 셔츠를 입으셨던데 그거 혹시 뭐 선물로 가져가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도 뭐 딱 내주시는데 빨간 셔츠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저 김대식 의원이 셔츠를 저희는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 뭐 기획하진 않습니다.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빨강 파랑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화제가 여러 가지로 색깔을 놓고 화제가 됐는데 유상범 의원 만나보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서울시장 주최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이 잘못해서 헤어진 거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준석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밝힌 게 결합이 되면서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진 거냐?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 하와이에 와서 오는 중간에 벌어진 일에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결국 보수의 후보 단일화가 결국 승리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은 공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단일화를 어떻게 이뤄내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은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만약 이번에 다시 선대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선거운동을 나가신다면 또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하고도 친하고 김문수 후보하고도 워낙 친하고 친하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서로 간의 논의도 자주 하시고 맺어왔습니다. 결국 단일화나 어떤 뭐 이런 협상의 과정, 대화의 과정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설 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교 역할을 홍준표 전 시장이 담당할 수도 있다고 많이 복귀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상황 바뀐 거 없다, 단일화 없다, 완주다라고 입장을 뭐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살짝 기류가 바뀌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현재 그것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정치를 하지는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이 또 굉장히 선거에 관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후보가 세대 포이론이라는 대선 승리의 방정식을 정확히 제시를 했다는 건 저는 뭐 아주 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그 비전이고 안목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나설 때 결국은 그 대화도 가능한 것이고 물론 성사 여부를 떠나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우리 당에서 보면 지금 우리 당은 아니지만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막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다시 복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뭐 복당 자체가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판단이시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지만 결국은 당신께서 30년 몸담은 당이고 분명히 저희와 대화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한 역할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복당 여부
또는 어떤 선대에서의 지위를 어떤 걸 받느냐 여부 이런 건 전혀 중요한 부분은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성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와이 특사단 국민의힘 유성범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대선 기획 국민의 바람이 분다. 예, 우리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작지만 소중한 바람들을 담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인데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여기 위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민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데까지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뭔가 비방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시선이 조금 스스로한테도 있는 편견인데 이 사람들은 마냥 힘들겠지, 불편하겠지, 힘들겠지 이런 우리만의 편견이 또 있어서 모자이크나 이런 걸 하면 머리를 묶거나 아니면 집게를 하면 약간 쇼컷한 것처럼 나오는데 쇼컷 하시고 또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잣대와 기준을 지금 피해자분들한테 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저는 네일 아트를 하고 나오기도 하고 엄청 꾸미고도 나오고 아니면 뭐 드레스를 입을 때도 있고 계속 그 피해자들의 대표 실험체가 되고 있죠.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가면서 깨고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해요. 너무 바뀌어야 돼.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자 인식이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면 그분들이 또 이제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런 지점들이 계속 반복돼서 저는 N차 가해라고 하거든요. 되게 화나는 지점들이 많고 얘기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표현을 해서 그 피해자분들이 얘기를 하든 얘기하지 않던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좀 만들어놔야겠다. 그래야 좀 그분들이 표현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별난 피해자가 남고 싶은 김진주의 바람이었습니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당연하죠. 맥스부탄이 안전하니까. 맥스 안 터져요. 3중 구조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기 상단의 파란 띠를 확인하세요. 맥스 안 터져요. 부탄가스 하면 맥스부탄.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그린 KR 3000 그린 KR 3000 용접봉의 신세계 KR 3000 용접봉이 되는 KR 3000 나는 알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15889에 3300 얼싸 장충동 완교 853 15889에 3300 얼싸 장충동 완교 853 세금 고민 끝 세금 걱정 끝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겨야죠. 세금 신고 끝 세금 문제 끝 나를 생각해주는 참 좋은 사람 만나요 세무사 만세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신형 모델 조보아입니다.